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의 1단원 비교하며 읽기입니다. 여기서는 화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쓰여진 글들을 읽으면서 관점에 따라서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볼 거고, 또 학습 활동에서는 형식이 달라졌을 때도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선 비교하며 읽을 겁니다. 자, 뭐를? 같은 화제를, 여기 빨강, 같은 화제를 자, 다룬 여러 글을 읽으면서 뭐를? 관점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고 형식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겁니다. 같은 화제라고 할지라도 관점이 달라지면, 자, 관점이라는 건 어떤 이 화제에 대한 내 입장이나 태도,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자, 그러니까 대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 혹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관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긍정적, 부정적, 혹은 중립적, 혹은 대상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혹은 경제 말고 환경의 측면에서 바라보는지, 혹은 과학의 측면에서 바라보는지, 자, 이런 관점에 따라서도 대상은 굉장히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장님 코끼리 만지듯 이라는 속담 들어본 적 있죠? 자,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코를 만진 사람과 다리를 만진 사람과 꼬리를 만진 사람은 다 코끼리를 다르게 인식하게 될 거야. 자, 내가 코밖에 못 만져봤다, 다리밖에 못 만져봤어, 꼬리밖에 못 만져봤다면 나는 대상을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다양한 관점의 글들을 비교하며 읽음으로써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좀 더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좀 다양한 측면에서 대상을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깊은 이해는 대상에 대한 나의 관점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형식에 따라서도, 자, 논설문의 형식으로 쓴 것과, 자, 시나 소설 혹은 편지의 형식으로 쓰는 것에 따라서, 자, 내용이 다르게 전달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아래에 갈까요? 자, 이 단원의 학습 요소 볼게요. 자, 먼저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 2개의 글을 비교하며 읽어볼 거고, 두 번째, 이 글의 관점. 자, 여기서는요, 각각의 글이 관점이 뭐고 형식은 어떤지, 그리고 내 생각을 다른 형식으로 표현해 볼 겁니다. 또 관련 있는 글을 창의적으로 읽어보고 한 권의 책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까? 다음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는지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보자. 자, 지금 보면 이 그림이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눈이 있고, 콧구멍이 있고, 코, 그림자, 입술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얼굴. 하지만 우리 제목이 보니 오캄포의 새 가족이래, 새 가족. 자, 그럼 잘 보면, 다시 보면, 자, 이건 나무고, 나무 둥지 안에 새들이 입을 벌리고 있고, 자, 여기 세 마리가 날아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날개, 머리, 벌레 물고 있네.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 하나의 그림이 관점에 따라 다른 형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림도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죠. 자, 새와 나무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면 나무 속 둥지에 있는 새끼에게 먹이를 가져다주는 새들의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 날아오는 새의 모습이 마치 사람의 눈과 코, 입처럼 보이고, 나무의 엽서는 사람의 얼굴형을 그린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관점이나 형식이 다양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 핵심 질문 먼저 볼까? 자, 동일한 화제를 다루더라도 글의 관점이나 형식이 다양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관점은요, 글쓴이의 경험이나 가치관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가 그런 것을 어떤 경험을 해보았는가, 그리고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점은 달라질 수 있죠. 또 형식은 글쓴이가
자신의 의도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맞는 형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바로 형식이 다양할 때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을 파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비교하며 읽을 건데요. 자, 이거 뭐가 좋다고? 대상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그래서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또 화제와 관련한 다른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은 이런 관점으로 보는구나.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알아볼 수 있고요. 또 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다양한 글의 형식에서 바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동일한 화제에 대한 다른 글, 다른 관점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글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젓가락으로 시작하는 밥상머리 교육. 자, 우리 지금 보시면 밥상머리 교육. 자, 밥상에서 교육이 시작되는데 여기서의 가장 큰 시작은 젓가락질이다 라는 것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볼까? 자, 가달락 볼게요. 젓가락질 참 특이하게 하네. 저러면 음식을 제대로 집을 수 있나? 얼마 전 식당에서 한 젊은이가 젓가락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젓가락은 한치의 공간 없이 서로 딱 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해.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먹는 것이 아니라 끼워 먹는 수준이었다. 누가 봐도 젓가락질이 서투르고 이상했다. 자, 바로 어떤 젊은이를 봤어. 식당에서. 자, 바로 경험이죠. 자, 이걸 봤어. 자, 이것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생각해? 그 젓가락질 참 서투르고 이상하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경험 속에서 든 생각. 자, 그러면 우리 아래로 가볼까요? 처음 부분. 식당에서 어느 젊은이가 젓가락질을 서투르고 이상하게 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자, 문제 상황. 식당에서 젊은이가 젓가락을 딱 붙여서 자, 반찬을 끼워 먹는 수준으로 반찬을 집어 먹고 있어. 자, 어떻다고 생각해? 젓가락질 참 이상하네. 자, 그래서 젓가락질이 서투르고 이상하게 보였고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 의문이 생겼다는 것. 최근 밥상머리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자녀의 인성과 학업에 유익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자, 그러면 밥상머리 교육, 우리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이건 밥 먹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밥을 먹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하고 주로 예절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밥 먹는 자리에서 예절, 인성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자, 이게 왜 주목받고 있는 거니? 바로 주목받는데 그 이유는 자녀의 인성과 학업에 유익하다는 이유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어른과 함께 식사하는 밥상머리에는 삶의 지혜가 풍성했다. 밥상머리에서는 올바른 식습관과 인성 함양은 쌓거나 갖추어지는 것, 인성을 갖추는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밥상머리 교육을 강조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젓가락질 교육은 놓치고 있는 듯하다. 바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밥상머리에서 이것은 강조하지만 젓가락질은 잘 못하네. 자, 밥상머리 교육의 출발은 젓가락질 가르치기였다. 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첫 번째 근거가 나왔고요. 젓가락질을 못하면 못 배웠다는 흉을 들을 정도로 엄격히 가르쳤다. 과거에는 젓가락질 못하면
부모님을 이렇게 욕되게 한다라고 해서 부모님한테 가르침을 못 받았다라고 해서 젓가락질 교육을 엄하게 시켰습니다. 자, 그러므로 젓가락질 하는 것만 봐도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 어린이들은 어떤가? 서투른 젓가락질 때문에 후루룩거리며 흘리며 먹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러니까 젓가락질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후루룩거리며 먹거나 흘리며 먹거나, 자, 바로 젓가락질 교육을 받지 못해 생기는 문제들. 바로 어떻다? 자, 요즘 어린이들은 자,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거. 젓가락질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거.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다 바쁘시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자, 우리 때만 해도 어렸을 때는 젓가락질뿐만 아니라 식사 예절도 굉장히 엄격하게 배우곤 했습니다. 식사 중에 다른 짓을 하면 딴짓을 부리거나 TV를 보거나 뭐 다른 걸 행동하면 안 되고 밥만 먹어야 되고요. 말도 중요한 얘기들 그냥 다정하게 담소를 주고받는 정도지 말을 장황하게 한다거나 해서도 안 되고, 입에 음식물을 담은 상태로 말을 해도 안 되고, 소리를 내서 먹는 것도 안 되고 했지만, 요즘은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혹은 그릇을 꽉 내려놓는다든지 젓가락을 콱 하고 내려놓는다든지 하는 것들도 못하게 혼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자, 하지만 요즘은 이런 밥상머리 교육, 특히 젓가락질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젓가락질을 잘 못해. 기업들이 이러한 사정을 눈치채고 젓가락질을 어려워하는 어린이들을 겨냥한 기능성 젓가락을 개발했다. 어떤 건지 알죠? 손가락을 이렇게 딱 끼울 수 있게 만들어진 젓가락들. 기능성 젓가락은 젓가락을 변형하여 젓가락질을 쉽게 하도록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젓가락은 편리함만 추구하고 젓가락에 숨겨진 힘을 깨닫지 못한 장난처럼 보인다. 자, 우리 지금 봐봐. 글쓴이가 젓가락을, 이런 기능성 젓가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니? 바로 이 기능성 젓가락은 편리함만 추구했어. 편리함만. 그리고 젓가락에 숨겨진 힘을 깨닫지 못한 장난 같아. 자, 어때? 부정적이죠. 기능성 젓가락에 부정적입니다. 올바른 젓가락질 연습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원래 젓가락은 막대기 2개면 충분했다. 젓가락질 동작은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계속되는 뇌의 자극 과정이다. 자, 그래서 젓가락질 동작은 계속되는 뇌의 자극 과정이에요. 젓가락질의 미세한 움직임은 유아기 및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도 아주 유익하다. 젓가락질을 바르게 하려면 손가락 각각의 관절과 근육의 정확성과 섬세함이 요구된다. 여기가 근거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젓가락질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자,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쇠젓가락은 무거우면서도 가늘다. 그래서 사실 젓가락질 할 때 제일 어려운 젓가락이기도 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젓가락질 하는데 더 정교하고 힘있는 손놀림이 필요하다. 자, 그럼 어때? 훨씬 더 젓가락질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 극대화, 강조되겠죠. 더 발달할 수 있겠지? 쇠젓가락은 음식의 힘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음식을 원하는 대로 찢고 자르고 모으는데 탁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젓가락질로 김치를 찢는 것은 물론 손으로도 집기 어려운 자극콩도 척척 집어낸다. 깻잎 절임을 한 장씩 떼는 기술은 묘기 그 자체다. 고도의 집중력과 무게를 감지하는 예민한 손의 촉각은 달인에 가깝다. 자, 그러니까 우리 쇠젓가락을 사용하면서 훨씬 더 힘있는 손놀림을 갖게 되었다. 자, 정교한 손가락질 덕분에 우리나라는 손을 위주로 하는 운동 경기에서 세계 최고다. 자, 그럼 우리는 심지어 손으로 하는 운동 경기도 잘해.
양궁, 핸드볼, 골프, 야구 등의 경기력이 이를 입증한다.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우승, 한치의 오차도 없는 용접 기술이 이루어낸 세계적 수준의 조선 기술 역시 조선 배 만드는 거? 젓가락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자, 바로 우리 젓가락질 때문에 우리 몸청 뭐든지 잘한다라는 거. 정리해보면 올바른 젓가락질의 효과. 자, 단순한 동작이지만 계속해서 뇌를 자극하는 과정이고요. 유아 및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 아주 유익합니다. 손가락 관절과 그리고 근육의 정확성 그리고 섬세함을 요구하죠. 자, 올바른 젓가락질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특히 무겁고 가는 쇠젓가락을 사용하자. 자, 더욱 정교하고 힘있는 손놀림이 발달합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무게를 예민하게 감지하는 자, 손의 촉각이 발달해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손을 위주로 하는 운동 경기나 기술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우수하다. 그 이유도 바로 젓가락질 때문이다. 자, 우리 지역 초등학교들이 어린이들에게 바른 젓가락질을 가리키는 젓가락의 날을 운영한다고 한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으로 미래의 세계 최고의 실력을 뽐낼 인재를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관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이 바로 세계 최고의 실력을 뽐낼 인재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자, 어떤 관점?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긍정적인 관점, 바로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관점.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이 사람의 관점입니다. 자, 그럼 올바른 젓가락질의 목표는요? 자, 초등학교가 무슨 날을 운영한다고 그랬죠? 바로 젓가락의 날. 자, 젓가락의 날을 운영하게 되고, 자, 그래서 젓가락질 교육을 제대로 해. 그래서 세계 최고 실력을 뽐낼 인재로 키웠으면 좋겠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자,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글을 봤습니다. 자, 이 사람은 젓가락질 교육 필요하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관점의 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자, 당연히 젓가락질 못해도 밥을 먹을 수 있죠? 자, 그럼 이 사람의 관점돌이 예측해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봅시다. 가달라. 식사할 때마다 젓가락질 때문에 어른들에게 한 소리씩 듣는다는 친구의 하소연입니다. 뭐가? 바로 이 제목이야. 자,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젓가락질 때문에 어른들한테 한 소리씩 듣는다? 바로 뭐야? 자, 꾸중을 듣거나 나쁜 소리를 듣는다. 자, 이건 뭐다? 젓가락질을 제대로, 그러니까 정석에 따라 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된다. 젓가락질을 정석대로 어른들의 부정적 시선. 자, 젓가락질을 못 배워도 밥만 잘 먹는다고. 그러고 보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정석에 가까운 젓가락질을 해야만 밥을 잘 먹을까? 표준 젓가락질을 따르지 않으면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것일까?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의문제기, 바로 문제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표준 젓가락질과 식사 예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젓가락질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친구의 사연을 먼저 들어주고 정석에 가까운 젓가락질을 해야만 밥을 잘 먹는가? 표준 젓가락질을 따르지 않으면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중간 무거운 새 젓가락을 한 손에 쥔 채 김치를 찢어내는 한국인들의 젓가락질은 같은 젓가락 문화권인 중국이나 일본에 견주어도 비교해봐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우리 새 젓가락이 가장 고난이도야. 그러나 음식문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젓가락을 쥐는데 완벽한 표준은 없습니다. 이게 근거. 첫 번째 근거 나왔죠? 자, 전문가들의 말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다만 젓가락을 사용하는 한중일 3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술은 있습니다. 자, 어떤 기술? 위에 젓가락을 집게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넷째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으로 아래 젓가락을 받친 뒤 엄지 손가락으로 두 개의 젓가락을 가볍게 눌러주는 방식입니다. 자, 이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술 바로 요거요. 중국에서 발원해 여기서 시작돼서 3천여 년 동안 역사를 이어온 두 개의 작대기를 요리조리 쥐어보는 과정에서 인류가 지혜를 짜모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 지혜가 다듬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젓가락질의 정석 저자가 누구인지 그 저작권자를 찾아내는 일이란 단언하건대 단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 아주 오래전부터 다듬어져 온 것이기 때문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다듬어져 왔기 때문에 자, 국제표준화기구에도 등록되지 않은 젓가락 사용법을 가지고 누가 젓가락질을 잘하네 못하네 따지는 도도한 움직임이 언제 비롯됐는지 따져볼 만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했어? 바로 젓가락 이 사용법을 가지고 자, 도도한 움직임이다 라고 얘기해서 바로 젓가락 사용법, 표준 젓가락질에 대해서 비판적 시선, 비판적 관점, 표준 젓가락질 혹은 정석에 가까운 정석의 젓가락질.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다? 비판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인의 젓가락, 숟가락 문화를 20년 가까이 연구한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속학 교수는 자, 전문가의 견해에 얼마나 젓가락질을 잘하는지 따지는 것은 일본에서 들어온 풍속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도 근거. 자,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서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 문화에서는 숟가락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역시 근거. 밥과 국만으로 연명한 목숨을 이어간 조선 민중에게 젓가락은 호사스러운 물건이었습니다. 잘게 썬 밑반찬을 푸짐하게 차려 먹던 양반님네나 소장하는 희귀품이었던 것이죠. 실제 옛 풍속화를 보면 민초들이 숟가락만 들고 밥 먹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젓가락은 양반가의 남자가 아니면 가진 경우가 드물었고 양반 여성들도 숟가락으로만 밥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원래는 뭐가 더 중요하다? 숟가락이 더 중요하다. 바로 민중은 젓가락을 쓸 이유도 없고 양반 남자들이나 사용하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근거가 자, 이 중요했다라는 이 근거의 근거. 아이고. 여기 부분이 근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반면 숟가락을 쓰지 않은 일본에서는 젓가락 사용법이 정교하게
발달했습니다. 바로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 반면에서 뭐가 사용돼요? 대조. 근대화 이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젓가락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일본이고, 최근 젊은 엄마들 사이에 유행하는 젓가락 교정기를 발명한 것도 일본이거든요. 바로 이 젓가락질 교육이라는 건 일본에서 유래된 것이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 자, 일제강점기 이후 조선에서도 외식업과 근대적 위생관이 발달하면서 젓가락이 주목받게 되었다는 것이 주영아 교수의 추정입니다. 너 밥상에 불만 있냐? 라고 참견하던 옆집 아저씨는 일본에서 건너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중간 부분, 젓가락질에는 표준이 없으며 원래 한국 문화에서는 숟가락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자, 젓가락질에 관한 잘못된 인식. 자, 젓가락을 쥐는데 완벽한 표준은 없다.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권의 공통된 기술은 오랜 세월 자연스럽게 다듬어진 것이다. 또 젓가락 사용법의 기원도 찾을 수가 없다. 젓가락질 중요성. 자, 이것은 어디서 들어온 거다? 일본에서 온 거다. 원래 한국은 젓가락보다 뭐가 중요하다? 숟가락이 더 중요하다. 자, 이제 끝부분, 젓가락질을 잘 못하신다고요? 그래서 젓가락질 못 배웠냐? 라고 구박을 받으신다고요? 그럴 때에는 당당히 얘기하세요. 한국인의 어른, 숟가락에 담습니다. 라고. 자, 그러니까 글쓴이의 관점이 나오고 있죠? 자, 한국인의 어른, 숟가락에 담습니다. 자, 그러면 글쓴이의 관점. 바로 우리 식습관, 우리 위주는 뭐다? 숟가락 위주야. 그러니까 올바른 젓가락질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자, 강조하거나 강요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 이것에 바로 글쓴이의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인의 어른 숟가락에 담습니다. 라고 했죠? 젓가락질 못한다는 이유로 비난받을 이유도 없고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식습관은 숟가락 위주니까 올바른 젓가락질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는 글쓴이의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학습활동 가볼까요? 자,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의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창의적으로 읽어보자 라고 했어. 자, 전부 다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바로 젓가락질. 바로 젓가락질 혹은 젓가락질 교육, 젓가락질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가에서는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을 왜 강조했지? 바로 올바른 젓가락질은 유아 및 어린이의 성장, 발육을 돕고 손의 촉각과 기술을 길러주고요.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으로 미래 세계 최고의 실력을 뽐낼 인재를 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나에서는 왜 비판적이었죠? 자, 한국 문화에서는 젓가락보다는 숟가락이 중요하고 젓가락질을 잘하는지 따지는 건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중요한 건 2번부터. 자, 글에 드러난 관점과 형식을 비교해 봅시다. 자, 둘 다, 자, 우리 대상, 공통 화제는 무엇이다? 바로 젓가락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가에서는 젓가락질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올바른 젓가락질을 가르쳐야 한다. 나에서는 젓가락질을 잘 못해도 괜찮다. 표준 젓가락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관점, 관점. 자, 우리 여기도 중요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 우리 아까 본문에 내가 형광펜으로 칠한 것, 이런 것들이 관점을 뒷받침한 근거였는데, 가에서는 밥상머리 교육의 출발은 젓가락질 가리키다. 젓가락질은 뇌를 자극하고 유아, 어린이의 성장, 발육을 돕는다. 정교한 젓가락질 덕분에 우리나라는 손을 위주로 하는 운동 경기나 기술 면에서 세계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나에서는, 자, 이것은 비판적이었죠? 젓가락을 쥐는 방법에 완벽한 표준은 없다. 젓가락질을 잘하는지 따지는 것은 일본에서 들어온 풍속이다.
우리나라 민중은 주로 숟가락을 썼다. 자, 바로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가와 아래 글의 형식. 자, 우리 아래 나오는 건 뭐예요? 편집글이죠. 자, 그럼 편집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가글은 어떤 형식인데? 바로 논설문 형식의 글가라고 얘기했어. 자, 그리고 이 글은 편집글 형식. 자, 우리 이 글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라고 했죠? 자, 볼까? 사랑하는 현서에게. 현서야, 엄마가 오랜만에 내게 편지를 쓰는구나. 며칠 전 서투른 젓가락질 때문에 할머니께 혼났었지? 그때 너는 밥만 잘 먹으면 되지? 젓가락질을 잘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고 했지. 자, 그런데 현서야, 많은 사람이 바른 젓가락질을 식사 예절이라고 생각해. 학교에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지? 올바른 젓가락질을 밥상머리 교육의 하나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럼 이 글도 가처럼 젓가락질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자, 엄마가 신문에서 읽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궁처럼 손을 사용하는 분야에서 뛰어난 것이 젓가락질 덕분이래. 젓가락질로 어릴 때부터 정교하고 섬세하게 손을 사용하는 훈련을 하는 셈이거든. 이제 왜 할머니께서 젓가락질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겠니? 엄마는 내가 젓가락질도 잘하고 밥도 잘 먹는 건강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 우리 오늘 저녁도 맛있고 즐겁게 먹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지금 볼까? 가는 어땠니? 가는 자, 가와 같이 논설문 형식으로 쓰인 글은 일반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이 되고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들이 제시돼요. 특히 가에서는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다양한 사례를 나열했어요. 한편 편집글은 받는 사람, 첫인사, 본론, 끝인사, 날짜, 보내는 사람의 순서로 글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는 날짜나 이런 것들은 빠져있죠. 날짜는 빠졌죠? 자, 일반적이며 글을 읽는 사람과의 친분 관계에 따라 자, 글을 읽는 사람과 내가 친한지 윈지 아랫는지에 따라 자, 구어체를 사용하게 되고요. 특히 이 글은 엄마가 자녀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어떤 말투? 부드러운 말투.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고 편안하게 전달해서 설득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동일한 화제를 다루더라도 관점이나 형식이 다양한 이유는 뭐 때문일까? 바로 글쓴이의 경험과 가치관, 배경 지식에 따라 관점은 달라질 수 있다. 또 형식은요? 글쓴이가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때 적절한 형식을 선택하기 때문에 형식도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러면 두 젓가락질과 관련된 글을 창의적으로 읽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보자. 그래서 두 글 중에서 어느 쪽의 관점에 더 공감하는지 이유를 들어서 쓰시면 되겠고요. 특히 내가 이런 다양한 관점의 글들을 읽고 나서 내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것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생각 모으기로 가볼게요. 자, 이 단원에서는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비교하여 읽고 관점과 형식의 차이를 파악해 봤습니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 라고 했어요. 자, 볼까요? 자,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으면 화제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요.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을 때에는 관점과 형식의 차이를 파악해야 합니다. 동일한 화제 여러 글을 비교하여 읽으면 화제와 관련된 자신의 관점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젓가락질과 관련된 다양한 화제의 글을 읽고 자신의 관점을 정해보기도 했죠. 또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던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같은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끼리를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코끼리의 일부만 가지고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의 관점만 다룬 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화제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의 글을 폭넓게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관점이 드러나는 글을 찾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어휘도 한번 볼게요. 관점이나 태도에 관한 글입니다. 미온적이다. 미온적 태도. 태도가 미적지근하게 좋다 싫다 이런 말 없이 미적지근하게 가는 걸 미온적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편파. 한쪽으로 치우친 걸 편파적이다 라고 하고요. 자, 맹목적. 자, 어떤 원칙 없이 막 행동하는 걸 맹목적이다 라고 합니다. 중립.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취하는 걸 중립적이라고 하자. 자, 아래 가시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안 해. 그럼 미적지근한 거니까 미온적인 거고, 나를 가면 잘 따져보지 않고 판매자의 말을 내 원칙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마구 따라가는 거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되지. 자, 그래서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 관점과 형식 차이 비교해 봤고요. 이걸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을 세울 수도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 1단원도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